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대중한테 하려는 얘기도 아니고 남한테 하려는 얘기도 아닙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새벽에 이야기하는 나의 이야기는 내가 그동안 겪으면서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윤석열 또 재구속에다가 뭐 이재명 하는 짓거리에다가 온갖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삶을 이야기했어요. 내 삶만 얘기했어요. 내가 공간을 잘 정리하고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주구장창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뭐 내가 내 인생이 잘 살지 않나 이런 식으로 나를 자꾸 자극해 왔는데 아닙니다. 정치라는 큰 틀,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고 아무리 개인적 삶을 논한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25년도 7월 달에 지금 14일까지 됐는데 뭐 모스탄 대사가 온다. 전 대사지만 형사사법 뭐 대사라고 합니다. 전 트럼프 일기 때 이분이 와서 윤석열을 접견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 인생이 2024년 12월 3일 뭐 전도 그렇지만 후도 그렇고요. 계엄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하게 많이 힘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국가와 운명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늘상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각을 해왔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해야 되겠지만 성공을 해야 되겠다. 돈을 잘 벌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돈은 전혀 안 벌어지고 삶만 점점 피폐해지고 실패라는 실패는 다 겪고 오늘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모든 사람들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이재명의 지금 뭐 퇴직연금이랍시고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하고 몇백조에 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리고 일정 나이가 되어서 주겠다.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거는 그동안의 근간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고요. 또 이재명의 재판 관련 변호사들을 뭐 법무부 차관 뭐 이런 식으로 뭐 장관 올리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뭐 각부 뭐 장관들도 정말 뭐 범법자들 비리투성인 인간들을 다 올려놓고 있고, 자, 이런 현상들을 보았을 적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63년도 태어나서 대체 무엇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잘 먹고 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가장 간악하고 천박하고 그런 사람 하나 검증할 수 없는 도태시키지 못한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 다 범죄자들이죠. 공범입니다. 공범. 그렇다면은 이 나라에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고 인물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 인간들은 왜 돈을 그렇게 50몇 억씩 52억이 있다는 등 51억이 현금으로 있다는 등 안규백 뭐 국방부 장관이라는 방위 출신이라는 사람
대체 어떻게 돈을 저렇게 많이 모았을까?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까? 지금의 정치인들은 누구 하나 올바른 정치 관념이 없어요. 종교 관념도 없고 피레미 수준입니다. 피레미 수준. 그런데도 국가의 엄청난 요직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다. 가족 배경, 인간적인 한계의 틀을, 지식의 틀을, 자기의 진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 일반인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금수저로 태어나서 지능이 굳어져 있는 인간들. 자,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의 본질은 뭐 중공의 대만 침공설과 트럼프의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뭐 베이징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푸틴에게도 경고를 하죠. 전쟁을 자꾸 하면은 뭐 폭격을 하겠다. 뭐 빈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란의 벙커버스터 떨어뜨리는 모습이 아마 그런 전략적인 모든 관계 시종을 바라보고 행동했지 않나 보입니다. 즉 대만 침공 시 뭐 항공모함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군력을 동원해서 적의 수도에 큰 폭탄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전쟁을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하려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많은 군대가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그 어떤 지도부를 파괴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민간인들의 피해라든지 또 군인들의 어떤 대량 투입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는 새로운 전쟁 개념을 구사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 같습니다. 과거에 그 뭐 1950년대, 70년대 베트남전, 6.25 등의 같은 전쟁도 아니다 이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뭐 4년 넘게 4년 차인가요? 이런 전쟁도 보면은 뭐 10만 명의 어떤 군인들을 동원시키고 장갑차, 뭐 군인들, 전투 폭격기, 전투기 동원, 지리멸렬한 싸움 방식이 아닌 아주 중요한 지점만 공격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공격했을 적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공격을 했죠. 먼저 가자 지구에 있던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대량으로 납치하고 뭐 살인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가자 지구에 공격을 명했고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고 뭐 여러 단체들이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등 모습을 보였고 또 이란이 지금 핵시설이 아주 고농도로 뭐 이제 곧 위협적이다 해서 전투기를 무려 200대인가요? 뭐 이렇게 동원시켜 가지고 뭐 미사일 기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고 또 미국까지 나서서 이란의 핵시설에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고 핵 개발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사건. 중동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위협일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중공은 원래는 그 공산주의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세력으로 등장해서 중국을 다 먹어버렸죠. 처음에는 중국도 중화민국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청나라라는 고전 시대가 무너진 거죠.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은 뭐 일본의 침략도 받는 가운데에서 벌어졌습니다만은 식민 지배를 당한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
청나라는 무너졌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의 무너짐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뭐 이런 것 만들어지면서 사라졌지, 뭐 일본한테 다 먹힌다든지 뭐 정권이 넘어가서 이 대한민국처럼 8.15 해방이라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신에 공산주의 사상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은 서양에서 만들어지고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소비에트 혁명, 뭐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러시아가 소련 연방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마구마구 만들어 가는 거죠. 주변 중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유럽까지. 그래서 동유럽이 공산주의권 소련이 돼버렸죠. 지금 많이 이제 사라졌고,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고. 그래서 소련도 엄청난 국토, 영토를 가졌다가 이제 분해가 돼버린 거죠. 러시아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제 청나라가 영토를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던 나라가 군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이제, 중국이 중화민국으로 되면서, 군벌 중심의 중화민국이죠. 정치가.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가 나중에는, 국공내전이라 그래가지고 장제스를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장제스 세력은 그 많은 중국의 영토를 다 뺏기고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은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죠. 그리고 뭐 위구르 자치구인지 뭐 티베트 자치구인지 이래가지고 사상 최대 영토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내가 봤을 때 중국은 자치구 다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뭐 50개 뭐 소수민족이라는데, 소수민족의 문화와 전통과 사상과 흐름을 다 줘야 되는데, 자유를 박탈시키고 공산당, 뭐 당원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만들고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역사라고 보면 안 되고, 이제 CCP라고 그러는데 중국 공산당의 역사로 봐야 되겠죠. 새로운 국가니까요. 근데 참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한 거 보면은 아마 중국의 최초의 주석일 것 같은데, 뭐 문화혁명이랍시고 해가지고 뭐 4,000년 역사를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고 공산주의 색채로 도배를 해버렸다. 이런 것만 봐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전통, 뭐 고대 역사 이런 걸 다 거의 망실해버린 공산주의 사상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그런 중공의 역사에서 시진핑이 등장해서 장기 독재를 하다가 뭐 이제 실각을 한다는 둥 하는데, 그렇게 실각을 하더라도 등장하는 군부 세력이 결국 정권을 장악할 것이고, 또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군부 세력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둥 하는데, 이제 대만 침공하면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침략은 해야 되겠고, 미국의 영향권에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경기는 안 좋고 해도 북한이나 러시아랑 손잡고 미국 한번 칠까? 이런 식으로, 미국 하면 우리 한번 전쟁을 한번 거국적으로 한번 해볼래? 미국 저거 상대해 볼지 않을까? 하겠지만 좀 두렵죠. 이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과연 지도부 층이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서 지도부는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죠. 국민을 위한다는 식으로 자기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러죠. 자기 정권과 자기 개인의 권력, 조직의 권력만 가득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일단 박근혜의 탄핵이죠. 박근혜 탄핵. 이번에 윤석열의 탄핵. 이런 것들은 좌파들의 선전선동과 여론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들어가고 있죠.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월호 사건도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획된 사건이고 정부에 떠넘긴 것이고요. 이태원도 마찬가지고요. 무안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무안공항은 영상 조작이 보입니다. 절대 저거는 실제 충돌 장면이 아니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5년 전에 제주 공항에 착륙하는 그 비행기를 찍은 영상에다가 뽀샵을 해서 그 당시 도색이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그거를 그 페인트 칠했다 그렇게 조작을 하고 합성시켜서 공항 충돌 장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뭐 꼬리밖에 남지 않았고 엔진 같은 경우도 멀쩡하죠. 도저히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엔진만 덜렁 나오고 꼬리만 나오고 날개도 다 없고 그런 폭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짜 폭발이죠. 그러면은 실제 제주 그 뭐 181명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생존자 2명은 지금 인터뷰도 안 하느냐?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전라도 지역에 일어난 저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전라도의 조직적인 존재들, 선관위 직원들도 전라도 사람, 5.18도 전라도 사람. 이 간첩들이 엄청나게 지금 포진되어져 있다. 이거 다 까야 된다는 거죠. 전 국민의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게 다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한 5,000명이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 국가의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 5,000명 정도. 그리고 5만 명 정도는 또 그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는 한 50만 명은 1%죠. 5,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죽여야 됩니다. 사살. 이걸 하지 않으면은 진짜 425만 명만 살고 나머지 사람들 거의 뭐 4,600만 명 전 국민 대부분이 거의 뭐 90%가 넘죠.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 뭐 옛날 일본의 어떤 기다노가 외계인한테 들었다는 둥 하는데 일본 20만 명,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숫자 426만 명, 5만 명, 425만 명 그런 400만 명 정도. 그럼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이 살아남을까? 중국에도 뭐 그럼 1,000만 명,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3천만 명, 뭐 그런 식이겠네요. 그럼 90%가 죽는다.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8억 정도, 아니 10억, 지금 뭐 비공식 통계까지 뭐 100억이라고 치면 10억 정도 살아남는다. 그게 언제냐는 거죠. 병급은 어떻게 도느냐. 뭐 과거에 정산도에서 병겁이 돈다, 뭐 3대 쓰러지지 죽는다, 뭐 코로나 얘기로 그런 식으로 막 하는데 과연 그런 병이 올 것인가.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나는 2025년 7월이 대한민국 멸망이다. 7월달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내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이재명이와 민주당이
국가의 뭐 예산안을 독단으로 처리했죠. 그거 헌정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통령 특활비, 뭐 검사, 경찰, 뭐 각종 특활비를 다 없앴죠. 그거는 이제 국가를 난도질한 거죠. 그런데도 국민들은 전혀 그거를 뭐 못 알아보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말에 뭐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 그리고 그 돈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말로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계엄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내란이다 그러니까 또 내란이라면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 사람 바로 잡아 들여버리고, 말이 안 되죠. 지금 국가가 언제부턴가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박근혜도 그렇고. 그러면 박근혜도 그렇고, 뭐 앞에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이나 김대중은 다 간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관이 없는 놈들이죠. 국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놈들, 이제 이재명 같은 버러지도 대통령 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나도 대통령이다 하게 돼 있죠. 너보다 내가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위기다라고 보아지고요. 이런 국가의 위기가 7월 달에 전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나는 빚만 더 늘고 나이 50이 넘어서 일자리도 없이 살다가 죽는 거냐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다 힘든 일 다 하면서 한국인이 일할 데가 없습니다. 돈 벌 데가 없고 큰일이죠. 미리 돈 벌어 놓지도 못한 사람들, 돈 벌었다가 사기당하면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죽어야 돼요. 예, 이런 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망친 거는 뭘까요?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게 제일 잘못이죠. 김정규가. 또 국민들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할 줄 모르고,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지지할 줄 모르고 타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게 문제죠.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3대까지 오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말도 안 합니까? 언제부턴가 북한에 대해서 3대 세습에 비판도 안 해요. 왜 그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식을 완전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스스로 개인적 실패, 사회적 실패, 주변 친인척들의 배신감, 그런 걸로 완전 실패를 겪고, 진짜 3번의 실패와 왼손에도 지금 어릴 적에 상처를 입었고요. 뭐 팔병신에 목숨을 앓을 뻔한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왜 안 싸웠을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죽으라고 있는 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7월달 동향을 보면은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다. 중국은 미국 눈치 안 보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만 침공할 수 있고, 미국 너 그래 봐라 할 수도 있고요. 북한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거나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베이징이라든지 뭐 모스크바 뭐 그런데 폭격할 수 있다, 수도를 폭격할 수 있다 했지만, 지금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남한을 침공한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과연 미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 세 군데를 폭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핵미사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에도 핵미사일 쏠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본토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공망으로 요격한다 해도. 자, 러시아는 그러면 어떨까요? 수도가 공격당했는데 핵미사일 안 쏠까요? 핵버튼 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핵보다는 뭐 생물학 무기를 쓸 수가 있고, 그동안 연구해온. 그러다면 이제 전 세계 인간들 다 죽는 거죠. 이제 소수만 살아남고. 이참에 우리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자 하면서 자기네들 살고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시나리오 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때는 인공적인 그 백신으로 살아남는 사람과 자연적인 에너지로 살아남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런 쪽에서 핵 쏘기 전에, 그래, 그럼 우리 생물학 미사일 쏜다. 이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핵은 쓰지 말자. 땅도 그렇고 하니까. 대신에 우리끼리 공유한 백신은 우리끼리 맞고, 야, 솔직하게 중국도 인구 조절해야 되고, 이참에 인구 한 절반 없어지면은 우리 살기 좋은 세상 되지 않냐. 요런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90%가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때부터 군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남은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막상 죽어보니까 백신 저끼리 나눠도 죽고, 대체 사는 사람은 뭐냐 이거죠. 그게 7월 달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 되면 좋죠. 과거의 예언에 따라서 나오는데, 근데 현 시대에서 봐도 인구가 너무 많아요. 버러지 같은 사상과 생각으로. 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내 일을 해야 된다. 인간이란 건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돈 벌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정리정돈해야 되는데, 정리정돈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와 북한은 협력 관계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이 파병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북러가 왜 남한을 공격할까요? 대만이 우리 침공 당하니까 미국의 개입을 방해하려면은 남한이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이 될 수 없어야 하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합작으로 남한을 침공하면은 남한을 흔들리고 미국의 어떤 전초기지 이 역할도 못하고 중국은 바로 대만 먹어버리려고 하겠죠. 일본에서 대만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트럼프는 그냥 아예 일주일간 3개월간 전쟁 발발할 바에는 일주일 2주일 만에 바로 그냥 베이징이라든지 수도를 타격하겠다고 하는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공격해오면 미국은 또 북한을 건드려야 되나요?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 북한은 또 러시아와 합력한 미사일을 쏘게 되겠고, 북한도 그냥은 안 넘어가겠다 이러죠. 북한도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또 정권을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마음은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공이 지금 시진핑 실각과 함께 대만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된다. 우리 역사다. 이런 식으로 자주 캐치플레이를 건다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죠. 중국은 왜 대만을 먹으려 할까요? 중국의 완전한 통일? 그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 있어서 대만을 점령하고 나면 태평양 진출이 되잖아요.
중국은 결국에는 전 세계를 먹으려고 할 겁니다. 중국이란 땅 속에 있다 보면은 미국도 안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래도 4,000년 역사인데 이제 유럽에 찌끄러기들이 가가지고 땅덩이 믿고 저렇게 성질치고 과학 발전했다 하지만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 대만은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왜? 그래야 태평양으로 나가고 어업도 잘 되고 인민들이 먹고 산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 그러자면은 대만 침공은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장유사가 등장하든 시진핑이 실각하든 중국은 대만 침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진핑 니 많이 묻다 애가 임마. 니 씨발 니 혼자만 10년 20년 할 게 어딨노. 그런 중국이 있는데 반해 북한은 뭐냐. 그놈의 백두혈통 김일성으로 이어져 오는 저 3대 세습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무너져야 되죠. 그러자면은 전쟁밖에 답이 없다. 그러면 전쟁은 1950년 일어나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이제 전쟁 없다 그러는데 개코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놈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죠? 저기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왜 중동 전쟁을 저렇게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48년 건국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근데 이스라엘 계속 싸우는데 대한민국은 50년의 전쟁 나고 나서는 계속 평화 시기 박정희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박정희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오늘날이 없죠. 근데 박정희는 무엇을 꿈꾸다가 죽었을까요? 자주국방이죠. 자주국방. 박정희가 거의 모든 걸 컨트롤했죠. 독점적으로. 국방도 잘 돌아가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던 시기에 김영삼이라는 새끼가 대통령 욕이나 고 다니고 김대중 저 새끼도 그렇고 이 쓰레기 새끼들이 정치를 하려면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죠. 지금 보세요. 이재명 패거리들, 문재인 패거리들이 얼마나 박근혜를 욕하고 공격했습니까? 이명박한테도 공격을 그렇게 했죠. 강욱부영, 선전, 선동. 이태원 사고도 조작된 사고, 고의로 만들어낸 사건이죠. 누가 그렇게 그 사람이 깔렸는데 이 새끼 계속 밀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듭니까? 이만큼 집단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 대한민국의 인간들이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세월호 사건도 그래요. 해경들이 왜 끈을 당겨가지고 배를 빨리 침몰시켜 만드는지, 왜 해경 그 자체들이 그 상황에서 선내에 들어가서 선장만 구출할 게 아니고 안내방송을 바꾸든지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선내 들어가서 기울어지는 과정 속에서 선내 방송도 보고 안에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이 자체가 이상한 사건입니다. 살짝 기울어졌을 적에 왜 많은 구조하려는 사람들을 막았느냐 이거죠. 조작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으라고. 이태원도 마찬가지죠. 무안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탄핵 8.17 이거 보세요. 무안공항도 조작된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왜 발빠르게 이태원 사고 진상조사를 똑바로 해라. 국민 여러분들 지금 사건이 이상합니다. 뒤에서 막 밀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윤석열은 그런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민심 돌아가는 걸 못 읽는지 계엄은 때려놓고는 제대로 마무리도 못 짓고 그러죠. 뭐 윤석열도 인생을 보면은 뭐 중앙지검장 하면서 문재인의 그냥 사냥개가 돼가지고 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민주당은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 하는 소리는 뒤에 가서 한 소리고, 천공 같은 사기꾼한테 만나기까지 하고, 손에 왕자 들고 나오고, 그래 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걸로 안 보이고 본인의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정말 국민을 위한 거라고는 안 보여지잖아요. 국민을 위하기보다 국민 주권, 국민의 어떤 권리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뭐 민주당 저 새끼들 나쁜 놈이다. 제대로 싸우도 못했잖아. 한동훈 같은 쓰레기나 만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저런 놈이다. 근데 더 최악인 놈이 이재명이라는 놈이죠. 쌍욕부터 해서 말하는 거, 심리적인 모든 것들이 쓰레기죠. 그럼 그런 것들을 또 지지하는 사람이 15%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85%를 다 똘똘 뭉쳐서 85%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똑똑한 놈, 뭐 좀 이상한 놈들도 있겠죠. 그러나 15%의 뭐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놈들은 무조건 빤다. 자, 그러면 내가 덕성에서 당한 것이 뭐냐? 그런 경계성 지능자들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것 뺏기지 않으면서 침해하는 자를 때려 부수는, 그리고 내 몸이 직장생활에 다쳤으면 병원 가는 자주적인, 독립적인, 자기 주관이 있는 행동을 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자주적이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삶을 왜 못 살았냐?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존재도 나를 만났을 적에 애기 같은 7살적 모습을 요구하면 안 되죠. 그 나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네가 그런 애기처럼 애교나 부리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어젓해져서 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해야죠. 엄마란 여자가 얼마나 저질인지 안심할 뿐이죠. 저런 것도 여잔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성욕 강하죠. 성욕이 강한 여자예요. 일단 내 엄마지만 아버지는 새끼도 무식한 놈이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놈이고 이성적인 게 없어요. 사랑의 감정도 부족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감도 약하고 뭐랄까요, 기계적이랄까. 그당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만 살고 있고 거기에 너무 고착되어 있는 것 같고, 여튼 저튼 내가 봤을 적에 이 사회의 인간들, 권정욱 같은 그 상담사 같은 여자, 석사 박사라지만 전혀 올바르지 못하다. 지금 뭐 송수진도 그렇죠. 상담심리했다는 교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짜 집단 상담 경험도 제대로 없는 자들이 상담하고 자빠졌다. 이론 좀 봤다고 해서 이 이론이 다 실천적이진 않죠. 발달장애라는 것은 신체적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장애도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발달장애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코딩, 프로그래밍 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가. 자, 그러려면 정치 지도자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정치를 개판으로 하면 나라가, 경제가 안 돌아가죠. 일자리 없고 일을 하더라도 쓰레기들한테 짓밟히게 되죠. 그럼 쓰레기들한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다독여야 되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50살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했다면 가족이 뜯어먹었겠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실패를 겪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은 7월 달에 전쟁이 나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8월 달에 돈을 300만 원 못 만들어내면은 9월 달부터는 굶어야 됩니다. 지금 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곧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 만들어 놨어요. 또 대출 받으면 1000만 원 받으면 이자는 더 높고, 그럼 5천만 원 넘어가고, 이거 큰일 나죠, 이제. 뭐, 대한민국 인구 숫자만큼, 뭐, 1원짜리로 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월 달에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질이 멸렬하게 가고 이러면 나만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전지는 개판 돌아가더라도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다 망가지기를 바랄 수는 없죠. 망가질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뭐 사람이 죽는 병이 생겼을 적에 뭐 괜찮다 내 말 따르라 의통구우대하는데 그건 개소리고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질이 멸렬하게 몇십 년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먹고 사는 식욕성욕, 수면욕이라는 개인의 감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전쟁은 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날 수 있고 이미 대한민국은 이재명 때문에 퇴직연금이라든지 부정부패의 장관들을 올려놔가지고 곧 망합니다. 내년 봄 되면은 거의 뭐 경제가 실종될 겁니다. 자연은 무너지고요. 국가는 이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죠? 배급받아야죠. 배급을 줄까요? 안 주면 뭐 폭동을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대출을 막 땡기고 빚이 1억, 2억 넘어가고 파산 신청하고 그래야 되겠죠. 절대 죽지 마십시오. 무조건 살아남으십시오. 죽을 필요 없습니다. 배째라식으로 사십시오. 그 대신에 자기 노력은 하십시오. 물건 때려 부수고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생각하고 움직여 가십시오. 지금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스스로 잘 찾아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